자, 11장의 세 번째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사용자 정의 함수를 같이 볼게요. 사용자 정의 함수는 우리가 SQL 서버에서는 우리가 6장에서 SQL 서버에서 제공해주는 다양한 함수, 무슨 수학 함수, 집계 함수, 뭐 문자 함수 이런 것들을 살펴봤죠. 그게 SQL 서버에서 제공하는 시스템 함수고요. SQL 서버에서 100% 제공해주지 않겠죠. 제공해주지 않으면 내가 필요한 기능을 만드는 게 바로 사용자 정의 함수입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는 앞에서 본 우리 저장 프로세스와 좀 비슷해 보이지만 용도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일반적인 프로그래머에서 사용되는 함수와 같이 복잡한 기능을 만들도록 지원해준다. 그리고 이제 모든 함수라는 게 나오냐 펑션들은 다 하나의 값을 돌려줘요. 그래서 리턴문으로 이 함수 안에서 작성한 값 한 개를 돌려주는 게 함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저장 프로시저는 일반적으로 execute로 실행을 했죠. 함수는 select문 안에서 실행되는 게 일반적인 사용입니다. 자, 그래서 함수를 만드는 거는 create function 하고요. 여기서는 나오는 게 이제 return, 그래서 return type 만들고 문 안에는 꼭 return문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 이게 뭔가를 쭉 계산한 다음에 한 개의 값을 돌려준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간단한 예를 통해서 같이 한번 함수를 만들어 보죠. 자, 만드는 것 자체 형식은 어렵지 않아요. 자, 새거리 창 열어서요. 자, 우리 초기화할까요? 아까 데이터베이스 SQLDB 초기화하죠. 초기화하고. 자, 우리 출생연도를 입력하면 나이가 출력되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자, 이렇게 create 펑션으로 제가 유지하고 지우자 얘는 지금. 자, 하고 이제 얘도 제가 UFN 유저 펑션 약자로 이렇게 줬어요. 그리고 얘는 이제 매개 변수를 이렇게 가로로 받아요. 약간 모양이 다르죠? 가로로 이렇게 매개 변수를 받고. 그럼 요 아마 출생연도를 받겠죠? 인트형으로 받으면은 얘가 이제 리턴할 값이 인트형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내용 볼까요? 내용은 간단히 디클레어하고 나이 변수 선언하고 set 해가지고요. 현재 날짜 빼기 넘겨받은 날짜를 그러니까 이제 현재 연도에서 넘겨받은 출생연도를 하니까 나이가 나오겠죠? 리턴하고 방금 계산한 거를 리턴 해줘요. 그럼 요 값 하나를 요 인트형이죠? 요거를 반환을 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렇죠? 함수를 만들었고요. 자, 이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은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은 셀렉트에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호출을 하세요. 이렇게 셀렉트문에서 근데 이제 주의점이 이 앞에는 앞에 호출 db 그 스키마 이름을 붙이는데요. 스키마 이름을 안 붙이면 db가 붙죠. 그래서 스키마 이름 점 함수 이름까지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실행하면은 이제 37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이건 물론 내년 실행하면 나이가 하나씩 더 늘어나겠죠. 자, 그리고 execute문을 써서 저장 프로시저를 사용하듯이 할 수도 있는데 별로 그런 게 자주 쓰진 않아요. 이렇게 꼭 쓰고 싶으면은 디클레어 한 다음에 이 함수 호출하고 그 다음에 exec로 이렇게 사용도 가능한데요. 똑같죠. 근데 이렇게 안 쓰고 주로 셀렉트문 안에서 더 많이 쓴다. 이렇게 쓰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입니다. 자, 그리고 주로 테이블을 조회할 때요. 이렇게 같이 써요. 테이블에 셀렉트 할 때요. 주로 이렇게 하나 하지 않고요. 다른 셀렉트 할 때 테이블에 유저 아이디 이름을 출력하고 나이까지 출력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렇게 원래 나이가 출생연도죠. 얘를 함수로 넘겨서 그럼 나이가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더 많이 사용돼요. 셀렉트문. 이해되시죠? 그럼 나이 만 나이에서 쭉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되셨죠? 그러니까 함수에 좀 간단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용도와 형태, 사용 형태를 확인해 봤고요. 함수 수정하는 것은 뭐죠? alter 펑션이에요. 간단히 alter 펑션 이렇게 해서 함수를 뭐 수정하겠다. 한국 나이로 수정하자 그러면 플러스 1 하면 되겠죠? 그래서 수정을 하면 수정이 되겠죠. 됐고요. 함수 삭제하는 거는 똑같이 모든 데이터베이스 개체는 드랍이죠. 그래서 드랍 펑션 함수 이름 하면은 함수가 삭제되고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함수의 기본적인 형태를 알아봤고요. 사실 이제 여러분이 공부할 거는 뭐죠? 실제 신경 쓸 것은 우리가 7장에서 SQL 프로그래밍 배운 것처럼 이 안에 그 내용들을 실제 복잡한 내용들을 내가 필요한 내용들을 코딩을 해놓으면 되는 거겠죠.
이게 사용자 정의 함수인데요. 저장 프로시저와 사용자 정의 함수 중에 뭐가 더 활용도가 높냐 그러면 저장 프로시저예요. 사용자 함수 활용도가 뭐 없다기보다 저장 프로시저가 조금 더 그 사용 용도가 더 비중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 562페이지에요. 함수의 종류가 나오니까요.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죠. 자, 함수는 우리가 SQL 서버에서 제공해주는 기본 제공 함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쭉 함수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SSMS에서 개체 탐색해서요. DB의 프로그래밍 이름, 함수 이렇게 하면은 시스템에서 제공해주는 게 쭉 보이는 거예요. 이것들이 확인할 수 있고 당연히 외울 수는 없겠죠. 우리 필요할 때마다 쓰면 되고. 자, 우리가 조금 전에 create 펑션으로 만든 거 있죠. 걔가 사용자정의 스칼라 함수라고 불러요. 얘는 이제 스칼라는 뭐냐면 리턴문에 의해서요. 딱 한 개 값만 돌려주는 거예요. 우리 아까 한 건 값 뭐죠? 나이를 돌려줬죠. 한 개 값만 돌려주는 게 바로 사용자정의 스칼라 함수입니다. 되셨죠? 그래서 사용자정의 스칼라 함수는 기억하실 게 뭐죠? 한 개의 값만 돌려준다. 그래서 대부분 시스템 함수 있죠. 우리가 sum, 뭐 average 이런 거 했었죠. 이런 거 min, max 이런 것도 다 값을 하나만 돌려주죠. 그래서 대부분 시스템 함수도 스칼라 함수였던 거죠. 하나만 값만 돌려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신경 쓸 게 이제 테이블 반환 함수가 있어요. 우리 아까는 값을 하나만 반환하잖아요. 맞아요. 함수는 이게 정의가 값을 한 개만 반환해요. 그런데 내가 여러 개를 반환하고 싶으면요. 테이블 형태로 만들어서 테이블 통째로 하나예요. 그러니까 테이블 통째로 하나. 그래서 테이블 형태로 반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좀 나뉘는데요. 인라인 테이블 반환 함수가 있는데 간단하게 얘는 테이블을 간단히 돌려준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볼게요. 리턴 타입을 테이블로 하고요. 리턴하고 뭐라고 쓰냐면 이 안에 셀렉트 문장을 쓰는 거예요. 그럼 셀렉트 모양이 뭐예요? 테이블이잖아요. 결과가. 마치 뷰처럼 비슷하네요. 뷰. 그 테이블 모양이 만들어지고 걔를 리턴하는 거죠. 이걸 통으로 만들어서. 이게 인라인 테이블 반환 함수고요. 다중문 테이블 반환 함수가 있어요. 다중문 테이블 반환 함수는 일반적으로 테이블 형태를 인서트 문으로 만들어요. 그 안에서 보시면 이렇게 형식을 해요. 크리에이트 펑션하고 리턴즈하고 테이블 변수 골뱅이 테이블 이렇게 리턴을 하고요. 이 안에다가 테이블을 정의해요. 이 테이블 모양을 직접 열 이름 데이터 형식 하면은 이 형식의 테이블 변수가 반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안에서는요. 이 테이블 변수 만든 거 있죠. 여기다가 인서트를 시켜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개념적으로 생각하시면 이런 테이블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크리에이트 테이블처럼 만들어지고 이 안에서는 이 테이블에 인서트를 시키고 결국 반환한 거는 이 통째로 만들어진 테이블 통째로 반환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다중문 테이블 반환 함수.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조금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실무에서는 활용도가 좀 있어요. 왜냐면 실제 이런 게 필요하다 할 때 아주 적절하게 쓸 수가 있는 것 중에 하나니까요.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실습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죠. 자, 새 쿼리 창 열고 하죠. 새 쿼리 창 열고 먼저 인라인 테이블 반환 함수 먼저 한번 해볼까요? 자, 보시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일단 유즈 시키고 자, 보시면 create 펑션에서요. 펑션이라고 제가 이제 키를 넘겨받을 거예요. 파라미터로 키를 넘겨받고 리턴 테이블에서 테이블 타입을 리턴할 건데 리턴할 때요. 이 괄호 안에다가 셀렉트문을 써주는 거예요. 그럼 넘겨받은 키에서 셀렉트를 하면은 요게 통째로 테이블 모양이 되잖아요. 이 결과가. 이게 반환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진행하고 자, 이 호출해볼까요? 셀렉트 할 때 177 이상인 사람을 호출하자. 그러면은 이렇게 방금 UFL에서 177 넘기면 177보다 큰 게 조회돼서 통째로 얘가 리턴돼서 이 리턴된 결과를 또 셀렉트 한 거죠. 그러면 실제 그 결과가 화면에 나오겠죠. 이렇게 이게 솔직히 약간 억지로 만든 경향이 있는데요. 이 형태를 잘 알아두란 말이에요. 그죠? 인라인 테이블 반환 함수는 이런 형태로 만들 수 있고 호출을 이렇게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보다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다중문 테이블 반환 함수 사용법도 알아두시면 좀 좋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전에 했던 그 사용자 고객 등급 분류하는 거 있죠? 뭐 최우수 고객, 우수 고객, 일반 고객 그 내용이랑 비슷하게요.
가중문 테이블 반환 함수를 이렇게 한번 정의해 볼게요. 자, 보면은 이제 형태가 더 중요해요, 사실은. 자, 형태가 더 중요하면, 자, create 펑션에서요, 얘는 뭐냐면 출생연도를 입력받을 거여서, 이 출생연도 이후에 태어난 사람 있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최우수 고객이냐, 우수 고객이냐, 일반 고객을 할 건데, 반환할 거예요. 근데 return하고, 이 형식은 제가 결정될 거예요. 요거를 create 테이블 개념이죠? 요 테이블을 만드는 거예요. 테이블 타입 보면 변수고, 유저 아이디와 이름과 그레이드, 등급이겠죠? 이렇게 이제 테이블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테이블을 실제 만들어지지 않고, 요 변수 있죠? 요 변수가 요 테이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요 변수에다가 인설트를 시키면 테이블에 인설트 시키는 효과가 된다. 자, 그래서 내용은 뭐죠? 행을 개수를 세고, 만약에 1970년 이후에 태어난 한 명도 없으면은 오류 나니까, 여기다 없음 이렇게 해서 그걸 리턴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나중에 출력이 없음 테이블이 리턴된다. 이런 거고. 그렇지 않고 이제 한 개 이상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insert into하고 보세요. 이거 뭐예요? 이 테이블이 뭐예요? 이 테이블이 있죠? 어떤 테이블? id, 이름, 등급이 있는 테이블이죠. 여기다 insert라는 거예요. insert인데 select 해가지고 뭐죠? 방금 사용자 아이디와 이름하고 그 다음에 이 사용자가 구매한 거기서 최우수 그 구매한 총 값에 따라서 최우수냐 아니냐. 우리 라이트 아우터 조인 기억나시죠? 조인하는 거죠. 조인해서 그룹 바이 조인해가지고 이게 이미 이해가 가시죠? 이거 일반 셀렉트문이잖아요. 우리 전에 6장 7장에서 배운 거죠. 거기서 했던 총 구매, 그러니까 사용자부터 사용자 아이디별로 그룹핑 해가지고 그 사람이 1500 이상이면 최우수, 아니면 1000, 이렇게 이제 케이스문으로 만들어서 여기다 인설트 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뭐가 들어가요, 여기에? 그 연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에 대해서 최우수냐, 우수냐, 이렇게 인설트가 짝짝짝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셨나요? 그렇게 해서 리턴 만나면은 요 테이블이라고 하죠. 요 통째로 리턴이 된다. 실행하면은 쿼리문이 만들어지고, 뭐 이제 호출해볼까요? 호출하는 거는, 자, 197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에 대해서 고객 등급을 보고 싶다. 그러면 요게 테이블 형태잖아요. 테이블 자체를 셀렉트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되시죠? 이렇게 쭉 나오고 1970년 이후고 1990년 이후가 없으니까 없는 걸 해볼게요. 1900 만약에 90년 이후 사람들 하자 하면은 없으니까 없음 이렇게 테이블이 이런 형태로 리턴이 됐습니다. 자, 좀 어렵긴 한데요. 일단 제가 강조하는 것은 이 형태 있죠. 개념. 이렇게 create 테이블처럼 테이블을 만들고 여기다가 insert를 해서 리턴한다. 이 형태가 중요하니까 이 형태를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외에 함수와 관련돼서요. 몇 가지 더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은 게요. 일단 스키마 바운드 함수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이 함수가 참조하는 테이블이나 뷰가 수정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함수 안에서 테이블이나 뷰를 참조하는데 이게 뭐 이름이 바뀌거나 이러면 이 함수를 못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스키마 바운드 함수라면은 이 함수가 참조하는 테이블이나 뷰는 뭐 이름이 바뀌거나 이런 작업을 못 하도록 해요. 만드는 건 쉬워요. 함수 뒤에다가 with 스키마 바인딩 이것만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테이블 변수도 있어요. 변수인데 일반 변수는 뭐죠? int형 디클레어 해가지고 뭐 int형 디클레어 한 다음에 차형 이렇게 만들듯이 디클레어가 테이블 타입으로 변수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시 테이블처럼 사용할 수도 있다. 좀 더 실습해서 확인해 보고요. 그리고 사용자 정의함수의 제약 조건이 몇 가지 있는데요. 사용자 정의함수 안에는 try catch를 사용할 수가 없고요. 사용자 정의함수 안에는 create나 alter, DDL문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류가 발생하면요. 함수가 즉시 멈추고 값이 반환되지 않아요. 이것도 가끔 고급 내용을 할 때 혹시 필요하지 않을까 했는데, 해서 요 내용을 입력하면 안 되는데 요 내용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것도 좀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실습을 할게요. 스칼라 함수를 하고 스키마 바인딩 함수 그리고 테이블 변수도 한번 사용을 해보죠. 자, 조금 고급 내용이긴 한데요. 그래도 한 번쯤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실습을 같이 한번 해보죠. 실습 직접. 자, 새쿼리청 열고 하죠. 새쿼리 열고요. 우리 아까 혹시 변은 뭐 바뀔 수 있으니까요. 실습을 원활하게 위해서 자, 초기화하고 하죠. SQLDB 초기화하고.
SQLDB 쓸까요? 이제 SQLDB 쓰고.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스칼라 함수를 정의하고요. bytb를 참조하는 스칼라 함수를 한번 정의할게요. 그래서 만약에 현재 우리가 할인 행사 중이에요. 그래서 여기 한번 일단 복사해서 보여줄게요. 자, 현재 할인 행사 중인데 구매한 가격이요. 굉장히 많은 사람에 따라서 차등된 할인율을 적용하고 싶어요. 그 내용이 이 함수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얘가 뭐죠? 지금 리턴을 하는 게 big int 타입을 리턴하죠. 이제 총 구매액을 리턴하긴 할 텐데요. 총 구매액을 그냥 리턴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보면 총 구매액을 우리 기억나시죠? 이런 그룹 바이에서 입력된 사용자의 아이디에 따라서 그 사용자 아이디를 그룹핑해서 총 구매액을 토탈 프라이스에 여기다 리턴하면 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할인율을 적용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총 금액이 1,500 이상이면은 0.7% 할인하고 1,000 이상이면은 0.8% 아니 그러니까 0.7% 할인하는 게 0.7이니까 훨씬 할인을 많이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30% 할인하고 얘는 20% 얘는 10% 할인하는 거죠. 사실 뭐 이게 장사 속이죠. 많이 살수록 할인율이 좋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사게끔 유도하는 거겠죠. 자관 이렇게 해서 하고 만약에 구매를 안 했다 그 사람이 그러면 당연히 0원을 리턴하겠죠. 그 값을 리턴하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구매한 것에 따라서 할인율이 다르다. 자, 그래서 이 함수를 실제 정의할까요? 크리에이트 했고요. 자, 함수를 사용해 볼까요? 함수를 여기서 써보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함수에 할인율이 쭉 나오겠죠? 총 할인율이 아니라 총 구매액이죠. 그러니까 바비큐는 원래 1,500인가 샀는데 훨씬 많이 샀죠. 근데 할인율을 받아서 이렇게 쭉 할인된 가격들이죠.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함수가 유용하네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mytbl에요. 프라이스열 있죠. 프라이스열을 제가 뭘로 하면 코스트로 바꾸고 싶어요. 열 이름을. mytbl의 프라이스를 코스트라고 바꾸고 싶어요. 그럼 sp 리네임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바뀌었어요. 뭐 주인은 나왔지만 바뀌긴 했어요. 그리고 제가 함수를 다시 실행해 볼까요? 실행하면 함수가 실행이 안 되겠죠. 그렇죠? 함수 안에는 이 프라이스 이거죠. 프라이스 이게는 이 없잖아요. 코스트로 함수도 바꿔야 돼요. 이러니까 이제 지금은 우리가 바로 했으니까 알지만 이걸 만들어 놓고 나중에 누가 열 이름 바꾸면은 이게 왜 안 되는지 사실 알아내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특히 실제 운영되는 시스템에서는 이런 게 테이블이 뭐 함수 이런 게 뭐 수십 개, 수백 개가 됐을지 모르거든요. 저장 프로세스 합쳐가지고. 그런데 그 중에 뭐 하나 이름 바꾼 거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이름을 바꾸면 안 돼요. 그러고에도 불구하고 이런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함수를 만들 때 우리 얼터 펑션으로 바꿀게요. 얼터 펑션으로 함수를 크리에이트 할게요. 자, 얼터 펑션으로 함수를 수정하는 거죠. 그래서 with schema binding을 써주는 거죠. 다음은 내용은 똑같고. 그러니까 크리에이트 할 때 해줘도 되고요. 지금 얼터문으로 함수를 수정할게요. 죄송합니다. 지금 먼저 우리가 여기 이미 오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코스트를 프라이스로 다시 바꿀게요. 다시 원래대로 바꿔야 돼요. 다시 원위치 열 이름 원위치 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얘를 얼터 펑션으로 만들어졌죠. 잠깐만요. 잘못했죠. 아니 잘못된 게 아니라 교재도 나와 있는데요. 얘가 이제 스키마 바인딩을 하려면은 스키마 이름을 꼭 붙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테이블 이름만 쓰면 안 되고 바이티브의 그 스키마 이름, 그러니까 스키마 이름이 뭐죠? dbo죠. 얘가 dbo.bytb 이렇게 고쳐주셔야 돼요. 이거 가끔 실수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냥 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방금 스키마 바인딩 할 때는 반드시 스키마 이름까지 써줘야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실행할까요? 됐죠?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 상태에서 다시 또 프라이스를 코스트로 바꿔볼까요? 다시 얘를 이렇게 바꿔볼게요. 그러면 안 바뀐다는 얘기죠? 안 바뀝니다. 그죠? 스키마 바인딩 이렇게 저장 프로시저가 강제적으로 종속성에 참여하고 있다. 이름을 못 바꾼다. 무슨 말이죠? 스키마 바인딩 함수도 스키마 바인딩 시켰으니까 못 바꾼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누가 열 이름이나 이런 걸 바꿔서 함수를 못 쓰게 되거나 이런 경우가 안 생기겠죠.
자, 이번에는 테이블 변수 볼게요. 테이블 변수는 자, 스키마가 있는 게 됐고요. 자, 얘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테이블 하면 디클레어하고 뭘 썼죠 전에? 뭐 인트 타입 이렇게 했는데 디클레어하고 테이블하고 이렇게 하면은 요 테이블 변수가 되는 거죠, 얘가.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얘다 셀렉트 하면 이 테이블 형태니까 여기다 들어가고 얘가 테이블이죠.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다. 잠깐 사용하겠지만 테이블 모양의 변수 선언도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자, 이번엔 임시 테이블 이렇게 쓰려면요. 사실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지금처럼 동일하게 임시 테이블 만들어서 사용 동일한 용도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나 이렇게 쓰나 용도는 동일하다. 테이블 변수 쓸 수도 있고 임시 테이블로도 쓸 수 있고 차이가 뭐냐면은 얘는 이렇게 실행하잖아요. 실행하고 날라가요. 못 써요. 근데 얘는요. 임시 테이블은 얘를 들어가기 전까지는 또는 SQL 서버를 재시작할 때까지는 계속 살아있죠. 그래서 용도가 한 번 쓰고 날려도 된다. 그러면은 테이블 변수. 그래도 끌 때까지는 계속 써야 된다. 그러면은 임시 테이블.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저희가 저장 프로시저와 사용자 정의 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좀 중요한 장이긴 한데요. 조금 어려운 내용도 많이 나왔죠. 그래서 권장하기로는 저장 프로시저는 우리 요번 첫 시간에 했던 저장 프로시저를 만드는 내용들 그것만 좀 확인하시고 함수 좀 어렵다면 함수를 만들고 사용하는 방법 정도는 꼭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이 사실 처음 공부하면서 다 완벽하게 아는 건 어렵거든요. 나머지는 나중에 여러분이 조금 더 수준이 올라갔을 때 책을 한번 더 보고 그때 좀 더 그 이해도를 깊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장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